여러분 식초 좋아하세요? 저는 냉면을 먹을 때도 식초를 듬뿍 뿌리고 시원하고 시큼한 오이냉국 한 그릇을 후루룩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정신이 확 들고 기분도 상쾌해져서 이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식초는 무려 7,000년의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미료 중 하나로 기원전 5,000년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였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식초가 인류 최초의 약품이자 항생제, 항균제 및 방부제로 널리 쓰였다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역시 식초의 항균작용의 효과를 이용해 다양한 질병을 치료했는데 일례로 가래를 없애고 호흡을 편하게 만드는 치료를 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꿀과 식초를 섞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근육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젖산이란 피로물질이 만들어져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식초에 함유된 초산, 구연산, 아미노산, 호박산 등 60여 종의 유기산이 젖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인체에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해서 근육통과 피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초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농도를 올리고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며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염증 감소, 혈당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 해독 작용 등 많은 이점을 주는 식초는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식품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식초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초를 먹었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와 이와 반대로 식초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음용식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가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석류나 블루베리 등 과일이 함유된 음용식초를 마트에서 많이들 구매하시는데요. 그러나 음용식초의 성분표를 잘 살펴보시면 당 성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용식초 특성상 물에 희석해 마신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건강에 지적을 받아온 콜라나 사이다와 당 성분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량을 하루 25g 미만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특정 식품이나 음료처럼 당이 많이 들어간 식품을 자주 먹는다면 이 기준을 훌쩍 넘어갈 수가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과거 TV 다이어트 프로그램 등에서 음용식초가 살을 빼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인 것처럼 여러 번 노출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음용식초를 다이어트 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음료일 뿐이라면서 음용식초를 마시며 다이어트를 하는 고객들은 마시기 전 당 함유량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은 지방 연소를 증가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켜 혈당을 조절해주며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세트산 성분은 피부와 점막을 손상시킬 만큼 생각보다 강한 산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가 약하신 분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식초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국 식이요법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사과 식초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이것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했더니 이 알약을 먹은 후 목과 가슴에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핀란드의 한 논문에서도 식초를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셨던 79명의 어린이에게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그중 20명에게서 식도화상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식초가 체내에 끼치는 영향은 식초의 농도, 섭취량, 섭취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처럼 위장이나 식도 등의 점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손상을 입게 된다면 만성적인 손상이 오면서 점막 세포 자체가 변형을 일으켜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식도의 경우 입이나 위장과 다르게 통점이 없어 손상을 입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식초는 원액으로 드시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물에 타서 드실 때는 식초와 물의 비율을 최소 1대10 정도로 희석해서 드시는 것이 좋고 식초의 하루 섭취량은 30ml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식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흔히 오이냉국이나 냉면 같은 음식에 식초를 곁들여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식초를 뿌리는 이유는 건강상 이점도 있지만 강력한 살균력으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것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식초가 들어간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다 보면 강한 산성에 의해 자칫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는데요. 강한 산도에 의해 입안의 산도가 pH 5.5 이하로 떨어지면 치아 겉면이 부식되면서 치아 속 칼슘이 빠져나와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나고 충치가 발생하기 쉬워지며 심할 경우 치아 자체가 침식될 수도 있습니다.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한두 번 섭취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이러한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면 치아 건강에 분명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분이라면 식초의 양을 아주 소량만 넣도록 하고 섭취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안을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는 분들은 빨대를 사용하여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식초를 드시나요? 식초가 몸에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너도 나도 식초를 통해 건강을 챙기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하지만 식초라고 다 같은 식초가 아니라 그 종류에 따라서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식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성식초, 두 번째는 양조식초, 세 번째는 천연식초가 있습니다. 합성식초는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공적인 조합으로 간단하게 만들어낸 식초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빙초산이 있으며 제조 원가가 저렴하면서도 산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여기에는 석유정제물인 합성아세트산을 음용수에 희석해서 감미료, 조미료 등으로 맛을 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식초의 영양 성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도도 강해서 건강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는 식초입니다. 다음으로는 양조식초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식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트에서 가장 흔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양조식초는 대량 생산을 위해 소주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을 희석한 주정 또는 주요를 이용해 속성으로 발효한 식초입니다. 양조식초도 발효식초의 일종이긴 하지만 단기간 속성으로 발효시켰기 때문에 초산 외에는 다른 영양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서 보통 요리용으로 사용되고 건강을 목적으로 마시기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품 문구에 천연 혹은 발효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 또는 주요가 들어가 있다면 이는 양조식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연식초입니다. 천연식초는 주정식초와는 다르게 곡물이나 과일 등 천연 재료들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천연 발효식초라면 합성 첨가물 없이 100%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술을 만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초산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60종의 유기산 등이 함유돼 있어 영양이 풍부하며 양조식초보다 산도가 낮은 편이고 맛과 향이 부드럽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천연식초와 주정식초 모두 발효라는 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을 고르기 전에 반드시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제품 이름에 과일이나 곡물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성분표에 주정이 주요가 들어가거나 정제수와 원재료 외에 향을 내기 위한 합성 착향료 또는 발효 영양원 등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다면 천연 발효 식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식초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좋아하세요? 저희 집은 식탁 위에 항상 바나나가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바나나를 즐겨 먹는데요. 이렇게 부드럽고 달콤한 맛의 바나나는 장 속의 유익균을 늘려 면역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소화기 암을 예방하고 심장이나 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체내 호르몬에 관여하여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주 탁월한 식품입니다.
10명 중 4명이 불안함이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가 심하다면 당연히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바나나 속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성분으로 가득한 바나나. 하지만 몸에 좋고 맛도 좋아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바나나의 부작용과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에 최악이 되는 바나나 음식 첫 번째는 말린 바나나입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때문에 최근 들어 몸에 좋은 과일을 좀 더 간편하게 자주 섭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말린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말린 과일은 생과일보다 휴대가 간편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분을 날리고 말리다 보니 맛이 응축되어 특유의 진한 맛과 쫄깃한 식감에 매료되어 날이 갈수록 말린 과일을 찾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렇게 말린 과일들도 생과일만큼 몸에 좋을까요? 과일을 말리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고 그만큼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생과일과 같은 무게라 할지라도 열량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생바나나의 경우 100g당 90칼로리 정도이지만 말린 바나나는 100g당 480칼로리 정도로 무려 5배가 넘는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린 과일이 생과일보다 포만감이 적다 보니 무심결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말린 바나나를 생바나나 1개의 양만큼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 5개 분량의 바나나를 먹게 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말린 과일의 제조 과정에 들어가는 설탕인데요. 말린 과일도 충분히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상품화하고 더 달고 자극적인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듬뿍 들어간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당에 문제가 생겨 당뇨병과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체질마저 변해 살이 더욱 쉽게 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결국 우리 몸속에서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며 되도록 과일 본연 그 자체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바나나와 고구마는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거나 특히 이 두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 식단 관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실제로 바나나와 고구마 모두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하면 포만감이 오래가 과식을 막아주고 특히 바나나에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펙틴 성분과 저항성 전분이 풍부해서 다이어트 때 생길 수 있는 변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음식에는 칼륨 함량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신경 전달을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칼륨 함량이 풍부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류에 칼륨이 많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켜서 근육 무력감, 피로감, 저린 감각, 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증상이 심해지면 근육마비, 호흡 부전, 저혈압, 부정맥을 유발하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몸에서 칼륨 배출이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해서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두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와 최악의 궁합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바나나와 우유가 몸에 최악이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흔히 편의점이나 마트에 바나나 우유가 있듯이
달콤한 바나나와 부드러운 우유는 서로 환상의 궁합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마그네슘 성분이 우유 속 칼슘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바나나의 칼륨과 우유의 칼슘이 체내 염분 배출을 도와 혈압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해줍니다. 특히 바나나와 우유 두 음식 모두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 불안함과 우울함은 줄이면서 행복감은 높여주고 불면증을 개선하여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두 음식의 영양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아무리 궁합이 좋다 할지라도 위장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바나나에는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식물의 섬유소 성분을 소화할 수 있게 분해해주는 효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위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 장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고 소화됩니다. 이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화 시간이 길어지고 장 속에서는 메탄가스 등이 많이 발생해 더부룩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여기에 우유까지 더해진다면 장에서 음식이 과발효가 되어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고 심하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반대로 장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텐데요. 오트밀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귀리를 압착해 만든 것입니다. 바나나와 오트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섬유질 때문인데요. 섬유질이 풍부한 바나나는 대부분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섬유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혹 바나나를 먹은 뒤에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으로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바나나와 오트밀을 같이 섭취하면 균형 잡힌 섬유질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수용성 섬유질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과 접착력이 강해서 체내 독성물질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외로 배출시켜 고지혈증과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와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노화를 예방하고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암 등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이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견과류가 바나나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바로 바나나가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의 풍부한 비타민 B6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우울함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호두나 땅콩, 아몬드, 호박씨 등의 견과류를 더하면 견과에 함유된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생성되는 원료로 작용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 중에 초록색 바나나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연 초록색 바나나는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바나나는 초록색과 노란색 그리고 죽은 깨 무늬와 갈색이 있죠. 보통 우리가 바나나를 구입할 때 녹색이 도는 바나나를 구입할 경우 후숙한 뒤에 먹는데 후숙하지 않은 초록색 바나나는 맹맹하고 단맛이 적어서 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초록색 바나나에는 의외로 엄청난 효능이 숨어 있는데요. 덜 익은 느낌이 드는 단단한 초록색 바나나에는 일명 착한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포도당으로 전환돼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살이 덜 찌는 효과를 냅니다. 특히 최근 영국 뉴캐슬대의 연구에서는 이 저항성 전분을 꾸준히 섭취했더니 암 발생이 60% 이상 감소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식도, 위, 담도, 췌장, 십이지장 등 상부 소화관의 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은 대장으로 내려가 발효 과정을 거치고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진들은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하루 전분 섭취량은 덜 익은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5%만 저항성 전분으로 대체해도 식후 지방 연소를 23%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는 초록색 바나나 섭취가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나를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아시나요?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죠. 유명 육상선수와 수영선수들이 경기 전 많은 양의 탄수화물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탄수화물은 경기 중 근육에 연료를 공급하고 경기가 끝난 뒤에는 소염제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는 필수 영양소로 여겨집니다. 그동안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이 관행으로 여겨졌지만 인공향료나 설탕, 카페인과 같은 화학 첨가제들이 많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에는 스포츠 음료 대신 바나나처럼 천연 음식으로 대체하는 선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바나나는 풍부한 탄수화물과 천연 당분인 과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무엇보다 화학 첨가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스포츠 휴대용 음식으로 자주 추천됩니다. 미국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운동 중 섭취하는 탄수화물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바나나의 항염증 효과 등이 스포츠 음료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장시간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을 먹거나 마시면 운동 강도를 오래 유지시키고 운동 후 회복 속도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흥미로운 점은 운동 후 스포츠 음료를 마신 사람보다 바나나를 섭취한 선수에게서 염증을 일으키는 콕스2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더디게 만드는 천연 소염제 역할까지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운동 전 또는 운동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2개씩 싸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의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 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잎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 병 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 몸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와 불에 그을린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줄 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 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의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 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리는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의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경화를 예방해줍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 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 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오늘은 식초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당신 편은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